부담스러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부담이 많이 가는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켰어. 네. 저쪽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여야 되나? 아, 됐어요. 보이네요. 어떻게 얼굴 꺼서 그럴까? 하여튼 뭐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뭔가 화면 분위기도 좋죠. 분위기 좋은 환경에서 머리를 쥐어짜르려니까 좀 괴로울 수도 있겠네요. 글쎄, 저는 쓰기를 좀 편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잘 받지 못하는가 봐요. 하여튼 제가 지금은 차츰 이제 이게 아마추어의 글쓰기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추어 독서법 이런 것처럼 전문가들이 쓰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형태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독서법은 지금 글로 쓰고 있고 이제 쓰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간간히 말한 대로 아마추어들, 전문가와 마찬가지 아마추어들 글 쓸 때도 똑같이 자료를 갖고서 쓰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백지에서 서너 장이나 10장을 쭉쭉 쓰는 게 아니라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거기다가 자기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하나의 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게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참여관찰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게 하죠. 아이들 독감 분석한다든가. 개요의 맨 처음에 보면 이제 문제의식 정하기가 나오는데 문제의식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 같은 것들이 다 문제의식이죠. 그거를 이제 글로 쓸 때 아까 말한 대로 자료를 만들어 쓰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지 않은 거 이게 한 3년 전에 시도했다가 잘 안 풀린 건데 안 풀린 것이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문제의식을 정하고서 쟁점을 찾을 때 범위를 좁혀야 하는데 좁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는 그렇게 범위를 좁혀버리면 난 굳이 이런 걸 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는 않았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범위를 좁히면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넓혀버리면 너무 범위가 크고. 그래서 요즘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글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책으로 본다면 일부 1장만 쓰는 거다. 여러분이 한 200쪽, 300쪽 글을 쓸 때 처음에 20쪽 정도를 쓰는 거다. 일부 1장을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왕따가 한 5학년 정도의 왕따를 당한 애가 있어서 참 그게 괴롭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왕따들이 왜 일어나지? 왜 그런 거야? 그런 걸 쓰려고 하는데 범위를 좁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위를 좁히면 내 주변이니까 내 주변은 기본적으로 제주 지역 초등학교 남학생 이렇게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반 책을 참고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일반 책들은 그런 걸 다 포괄해서 쓰고 있죠. 나눌지 몰라도 다 전반적인 얘기인데 나눠야 되거든요. 적어도 초등이라 그러면 중등과 나눠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초등이 어떻고 중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제주도라면 제주가 어떻고 시골이 어떻고 남자라면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그런 다 나눠야 돼. 그러면 모두 6개 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종류가 많죠. 제주 초등 남자를 다루기 위해서도 서울 여자 중등도 다뤄야 되거든요. 이 챕터별로 나눠지면 무수하게 많죠. 그렇죠? 그 중에서 나는 하나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왕따 전반적으로 좀 왕따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이런 고민인데 하다 보면 제주 남자 내 아이긴 해도
이거 좀 너무 너무 한쪽이 치우친 거 아니냐라고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보면 맥이 빠지는 형태예요. 너무 시시한 거. 물론 내 문제니까 좀 덜하긴 해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무슨 문제여도 내가 문제의식 갖는 건 포괄적이고 그걸 한편에 짧은 글로 정리 분석하려면 상당히 좁아져야 되거든요. 쟁점이 좁아져야 되는데 그거에서 그런 갈등이 있어요. 난 이렇게 시시하거나 작은 걸 쓰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줄이라 그러는. 근데 크게 쓰면 못 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줄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구체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책에는 되게 다 좀 일반적이거나 고평까지 해도 방법한 거거든요. 책 중에서 이를테면 책 중에서 차별관찰 정도 빼놓고는 지금 초등 남자 제주의 초등 남자를 다룬 논문이나 책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우린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거라 책에다 참고를 하더라도 직접 뭔가 도움을 받거나 그러긴 참 어려요. 그래서 자료를 직접 만들라는 건데 아까 거기 범죄 또 그것도 들어가네. 시대도 들어가네. 지금 우리도 관심이 2020년인데 책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2010년, 10년쯤 지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좁혔을 때 그게 내가 책 한 권 쓰는 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조금 낫겠죠. 내가 앞으로 글을 계속 쓴다면은 포괄적으로 왕따가 이제 그 제주의 왕따인지 초점은 이제 초등생의 왕따인지 남자들의 왕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긴 하겠지만 그것만 해도 많이 갈라지는데 그거를 하나에 좁혀서 난 굳이 그것까지는 좀 더 일반적으로 할 때 그 느낌은 내가 책으로 따지면 1챕터에 1, 2, 3장 하고 2챕터 2부에 1, 2, 3장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마무리될 때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글 쓰는 건 1부 1장 정도 200쪽, 300쪽에서의 20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박사 논문은 쓰지 못했고 강의만 듣고서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쓰라고 설명만 들었는데 그때 제가 나이 먹어서 대학을 다시 가가지고 후배 교수한테 이제 들었어요. 한 3년 후배인데 그 사람 꼭 밥을 사줘요. 오전에 강의하고 밥을 사주고 한 2시간 정도 떠들어. 뭐 밥이야 뭐 식당 학생 식당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교수 식당 이건 가서 밥 먹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박사 논문은 내가 학계에 진입하는 첫 발자국이다. 절대 거한 거 쓰려고 생각하지 말라. 일생일대의 작품을 남겼다는 각오로 쓰면 반드시 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진입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걸 잡아라. 그래서 쌈박하게 들어가라. 거하게 들어가지 말라. 그럼 실제로 우리과 선배 중에서 김정희 후배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신되긴 하지만 하여튼 대단히 혼자 공부해가지고 뭐 불어까지도 달통할 정도로 했는데 책을 뒤늦게임하고 또 뭐였더라? 뭘 2개를 썼어요. 박사논문을 썼는데 선생이 빼라고 해서 뺐어. 빼라고 하면 빼야지 뭐. 그 절반 정도를 빼가지고 절반으로 책을 따로 냈어. 그 정도인데 그래도 빼야지 맞는 거죠. 하나의 초점으로 한 가지만 쓰는 거지 여러 가지 섞어 쓰는 거네. 우리가 주로 다댕본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댕본은 조금 문제가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한 가지 강하게 없고 조금 이렇게 특히 대중서는 특히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의 짧은 글은 딱 하나의 논점 딱 하나 갖고서 하는 거예요. 하나 갖고서만 하는 거라 그렇게 욕심부리를 성질해야 돼. 지금 우리도 글을 쓰는 거를 연습하는 거라서 그때 얘기한 대로 내가 글을 연습해서 내 생각도 어렴풋하고 글 쓰는 능력도 어렴풋한데 어떻게 하겠어? 생각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게. 그래서 글 쓴 형식을 저는 만든 다음에 글 쓴 형식이 만들어지면 그 형식으로 내 생각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 사고력의 형식은 이래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현상, 그 다음에 그 이유, 그러니까 기억력이 현상이 어떠냐, 그 다음에 기억력이 왜 이렇게 낮으냐, 원인이 뭐냐, 기억력을 어떻게 지도하겠느냐, 지도 방법, 그 다음에 미래 기억력은 어떠한가, 그 틀을 만들면 사고력이 그대로 가요. 사고력의 현상이 어떻다, 요즘 애들의 사고력이 어떻다, 사고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를 그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그러면 미래 사고력은 어떨까. 같은 틀이에요. 내가 사고하는 틀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어렵다 생각을 갖다 끼워 맞추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결코 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사고 틀을 약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체계화시켜서 내 생각이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거잖아. 뭔가 고민이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고 그냥 맴돌고 있는데 그 맴돌고 있는 거를 나만의 틀에다가 맞출 수 있는 틀을 우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의문답도 그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독감 쓸 때 의문답 쓰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생각 틀이에요. 그렇게 해서 쓰면 생각이 없거나 아주 책을 제대로 안 읽은 애들도 뭔가 길게 쓰죠. 길게 쓰면 걔들은 특징이 뭐예요? 애라서 그런지 이상한 얘기를 쓰더라도 하여튼 본인들은 이제 글 좀 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게 쓰면. 그래서 잘 쓴 애는 1차, 2차 때 3쪽, 4쪽 써갖고 지우기도 하지만 못 쓴 애는 워낙 양이 작으니까 4차 써가지고 간신히 2쪽 반을 채우거든요. 그래도 걔는 나는 썼어. 난 썼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이 생각하는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가 별다르게 없으면 의문 쓰고 답 써. 그리고 답에 또 의문 써. 그게 사고를 전개하는 틀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거기서 고민이 생기면 이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좀 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이라는 건 이런 거죠. 관점이 약간 들어가긴 한데 아까 말한 지금 2020년도에 초등 남자 제주의 왕따를 다룬다고 할 때 초점이 어디 들어가? 나는 이 중에서 사람마다 다를 거야. 나는 시대가 중요할 수도 있고 나는 제주가 중요할 수도 있고 난 성별이 중요할 수도 있고 난 초등이 지금 걱정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약간의 초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것들은 좀 일반화시키고 그러니까 초등이 중요하다 그러면 초등이 들어가면 남녀를 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역을 섞을 수도 있어요. 초등을 그런 식으로 나는 바라보는 틀만 그게 어른들로 말하면 계급 같은 거예요. 나는 계급으로 볼 것이냐 계층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렇지 않은 건 좀 묶어가지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변수가 4개를 전부 다 나누면 4팩토리얼 되나? 경우의 수가 무진장 많죠. 그걸 어떻게 다 건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느 거는 묶어야 되고 뭘 묶으냐 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벌려놓고 내가 관심 있는 걸 묶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관점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범위를 좁히냐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벌려놓은 다음에 난 그 중에서 뭘 택할 것인가. 여기서 쓰기로 하면 좀 쓸까요?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설명 갖고 안 되고 뭘 자꾸 써야 되거든요. 처음엔 그래요. 처음에 문제의식은 그 설명 보면 2줄씩 5개를 쓰고 그 중에서 2-3개를 골라서 5줄로 늘려 그 중에 골라서 하나를 쓰는데 그 쓰는 거에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자료를. 왜냐면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내 머릿속으로 쓰기 아니라 내가 물론 자료를 만드는 거긴 하지만 만드는 건 3가지 정도라 그랬죠? 참여관찰,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 그 다음에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애들 글로 말하면 애들 독감 아니면 동화비평으로 말하면 동화책들이 자료에 동화책, 아이들 독감, 어른으로는 인터뷰, 설문조사, 참여관찰 이런 것들로 자료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을 찾는데 아까 말한 대로 쟁점 찾는 데서 꼬이는 부분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렇게 작은 얘기를 쓰기 위해서 한 3달 동안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되게 그렇거든요. 특히 남편들 그래. 뭘 쓰는데 이렇게 뭐 난리를 박사도 못 쓰냐? 아씨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서 무슨 우리 옛날에 기억력 갖고 쓴 게 그거예요. 책 읽어주기랑 테이프로 들려주기 차이는 뭔가 그런 걸 쓰거든요. 그런 거 갖고 3달 고민하면 옆에서 봤을 때 그 차이가 뭐가 중요해? 그거 뭐 왜 난리야 왜? 그 난리는 뭐겠어요? 집안일 좀 소홀히 했지. 자기한테 뭐 커피 타줄 때 안 타주고 뭐 그러느라고 하니까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뭐 별것도 아니고 뭐 그거 무슨 뭐 근데 실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가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들면서 내 틀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참여 관찰과 인터뷰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실은 자기 방식은 똑같아요. 자기 방식은 자기 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틀이 완성되면 그걸 변형시키겠죠. 아까 말한 그런 틀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일반적으로 요구한 틀은 자료를 정리하고 두 번째 분석하고 1부는 정리, 2부는 분석이에요. 제가 이게 여기 없구나. 나중에 열어보려면 좀 분석 뒤에 가겠네. 나중에 목차만 준 게 있어요. 목차만 나중에 보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요거를 카톡으로 찍을까? 얼른 보게끔 거기서 찍으면 되겠다. 카톡에 다 올려놨는데 예? 카톡에 파일로 올려진 근데 거 그걸 막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러면 제가 찍어서 올릴까요? 예, 이거를 예. 이렇게 카톡에 올라온 거 보면요, 그런 거죠. 처음에 서론이 이제 문제 의식 같은 걸 적는 거죠. 거기 앞뒤로 이제 문제 제기 있고 연구 방법 있고 뭐 제한점 이런 건 실상이 이제 자료 정리나 현상 같은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그걸 문제를 분석한 거 성격이죠. 그리고 결론 내린 거. 두 번째 거 보면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있고 학교장의 이미지, 요거는 약간 정리한 거 성격이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그다음에 청소년 분야는 분석한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붙이는 거는 이제 제가 요구하는 방식인데 결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내가 해석이라는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쓰면은 그때 말한 대로 10쪽의 자료를 쓰는데 내가 실제로 쓰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고요. 해석이고. 그다음에 문제식. 글 속에서는 어려운 거는 해석이 가장 어려워요. 해석이 반쪽에서 한쪽 쓰는 게 제일 어렵고 문제식은 쭉 쓰면 돼요. 그거 말고 내가 글이 아닌 사고로 정리할 때 제일 힘든 거는 문제의식에서 초점을 잡아내는 거, 범위를 좁혀서 쟁점을 찾는 거가 가장 커요. 학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긴 한데 학계가 대체로 뭔가 새로운 거를 써내기를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학계가 어디건 새로운 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의미 있는 거야. 내가 좀 궁금해한 거, 정말 내가 궁금한 거야. 많은 경우 내가 궁금한 거가 아니라 일반적인 걸 쓰면은 막판에 가서 힘이 빠져요. 내가 재미가 없어. 근데 자기가 궁금한 거는 힘이 있죠. 예전에 하나 쓴 것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 의문각기 할 때 내용 소개가 있잖아요. 한 5줄 정도 있어요. 그걸 한 선생이 어디에 의문을 가졌을까를 4명 수업하면 4명이 다 다른 데 갔더라. 왜 다른 데 갔지? 신기하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적도 있어요. 문장이 한 4-5줄이면 문장이 5문단이 나온다. 아니 5문장이 나온다 치면 그 5문장 중에서 어디에 의문을 가졌을까? 의문가는 내용이 아니라 위치를 본 거죠. 그럼 누구는 처음에 걸 주로 가졌고 누구는 마지막 걸 가졌고 아니면 이 팀은 주로 어디를 가졌고 이래요. 그런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른 데서는 하지도 않는데 그 선생님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해한 걸 써야 돼. 그것이 설사 남들이 아니면 내가 이건 답이 있어 정해져 있어. 그래도 그런 건 아니에요. 길게 연구한 거는 그 한순덕 연구원이 그 사고 전개한 건데 외자로 의미 써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강제하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외자를 강제하지 마. 그리고 그 대신에 그걸로 글을 써봐 그랬어. 근데 그걸로 글을 썼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잠깐 본 거 외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시험이 끝나면 외가 줄어들고 확률이 높아지면 외가 줄어들고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지를 가진 거지. 외자로 강자 쓰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 나는 아니야 외자로 쓰는 게 맞아. 강제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선생은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 아니면 하지 말고 잘 됐네 한번 연구해봐. 왜냐면 나는 강제했으니까 연구를 못 하잖아. 그 사람 연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 내가 이상한 거를 쓰는 게 우선이야. 최대한 범위를 좁혀가지고 쓰고 내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걸 각오를 해야죠. 그 한수덕 연구원은 한 6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라서 그런 걸 함부로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좀 3개월 정도 짧게 연습하는 거니까 원래는 그렇게 한 3개월로 짧게 쓰고 연구원 된 다음에 한 2년 사이에 한 그런 6개월 정도 걸쳐서 빡시게 쓰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 빼놓고 아무도 안 해가지고 포기했어. 다 강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구원 될 때 너무 쓰지 말고 가볍게 소감 쓰지 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 자기 내가 힘들겠는데 아니래. 그건 허용을. 그래서 여전히 강의 듣고도 논문 때문에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교 몰입독서 팀이 8명인데 어떻게 우리 몰입독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단으로 하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글쎄 그 참 거기 되게 열심인데 아이고 참 그래요. 뭐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만 어떻게 연구원들이 다수다. 이미 들어온 사람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안 돼. 오늘은 자기가 가볍게 쓸거리를 한 떠오르는 대로 5개를 쓰고요. 한 2줄, 3줄 상관없어요. 그러고서 그 중에서 다 쓴 다음에 한 가지나 2가지에 대해서 길게 쓰는 거예요. 길게 쓴다면 5줄에 5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2줄씩 5개 쓰는 거를 한 15분 내로 쓰는 걸로 합시다. 20분이요. 지금 26분이거든요. 네. 아니 10분 써도 되는데 네. 15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 그러면 남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요. 자기만 보니까 글씨 깨끗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독감 쓰는 것처럼 토해내는 대로 그냥 막 써요. 그럼 경희쌤, 연주쌤 15분이니까 지금 양식 혹시 출력하셨어요? 당신 없으면 그냥 복귀를 써도 돼요. 카톡으로 네, 그러면 그 출력하신 거에다가 그냥 쓰시면 될 거예요. 지금 27분이니까 15분 소연이 45분까지 네, 쓰도록 할게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때 먹으려고